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의 도전, 중국 무역 흑자 부시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코앞에 둔 2025년 1월 13일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 기업들은 물건을 미리 밀어내고 땡기면서 중국의 2024년 무역 흑자액은 거의 1조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그중 3분의 1이 대미 무역 흑자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2024년에 거둔 거의 1조 달러, 정확하게는 9,921억 6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무역 흑자는 과거 미국, 독일, 일본이 전성기 시절 무역 흑자 국가로서 누리던 시절 기록한 모든 무역 흑자를 능가하는 것이었는데요. 중국이 2024년에 9,921억 6천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무역 흑자를 거뒀다는 발표는 트럼프로 하여금 중국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믿음을 더 높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는 트럼프의 결의를 더 강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실질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역시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중국이 기록한 엄청난 무역 흑자의 바탕은 중국의 저축이 투자보다 여전히 더 많다는 걸 뜻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비자 수요를 한국인에게 친근한 단어로 바꾸면 내수가 되지요.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 국가의 전체 경제 중 대략 50에서 75%인데 반해서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이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조해서 만들어내는 굿즈, 즉 물건들에 대한 국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은 과잉 생산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글로벌 수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처리를 위해 중국은 자국통화, 즉 위안화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수출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주택 및 신용시장 버블이 터진 2025년 현재 중국 정부는 침체된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수출 시장에 계속해서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에서 24%를 차지했고 중국 가계들의 자산 중 70%가 부동산이었으며 중국 재정 수입 중 20%를 부동산 부분이 기여했고 중국 은행 대출의 25%를 부동산 부분이 차지하면서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면서 주택 수요가 사라지고 건설 활동은 감소했으며 항대 집단 또는 헝다그룹을 포함한 많은 부동산 개발사들이 대출 불이행 또는 디폴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버블 붕괴와 함께 벌어진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중국 가계 자산 중 70%가 주택, 즉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담인데 중국이 무역 흑자를 줄이는 동시에 중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재정 확대와 경제 개혁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개혁의 경우 중국 가계들에게 저축 필요성을 줄이는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수학 체감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중국 내 인프라에 대한 과도한 투자에서 벗어나 소비로 경제를 재균형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이미 높은 부채 대비 GDP 비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방 정부들이 많은 빚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장기적 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재정적 취약성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합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공격적인 대중국 무역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트럼프의 2024 미 대선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는 2014 미 대선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가 실제로
공약을 이행할 정도로 대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중국이 자신의 과잉 생산 능력을 덤핑하는 장소로 미국을 이용하는 걸 중단하도록 상당한 수준의 압력을 중국에 가할 것이며, 만약 트럼프가 그런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한편 트럼프가 예고한 징벌적 수입 관세는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적자는 향후 몇 년간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2024 미 대선 공약을 통해 한편으로는 관세 인상을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저축과 투자 간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감세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책임있는 예산위원회는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예산 적자가 7조 7,500억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면서 더욱 제한적인 무역 정책을 사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럴 경우 중국은 자체적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제조 산업의 필수적인 레어 메탈, 즉 이미 수출 통제 중인 게르마늄 갈륨 같은 히토리와 금 같은 기금속을 채굴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는 형태로 미국에 보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건 글로벌 경제 회복에 있어서 전혀 좋지 않으며 그 자체로 오랜 시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련한 역사적 경험으로는 1930년대 경제적으로 이웃 국가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정책, 즉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모든 국가들이 움직이면서 보복적인 수입 관세 인상 주기에 스스로 빠진 게 있으며, 유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을 악화시키면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자 2008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엔진으로 등장했던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입 관세보다 더 나은 해결책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정책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중국은 미국이 자신의 저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산 허리띠를 조이는 데 동의하고, 그 대가로 중국의 저축 수준을 줄이기 위한 재정 확장에 전념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의 지난 경제 정책들의 실적을 참고했을 때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이상 트럼프의 도전, 중국 무역 흑자 부시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